한국 게임 파트 2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니스 feel uneasy. 캐니스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헝거 게임에서 이 피터와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유가 제시되죠. 왜냐하면 그가 이 캐니스에게 빵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그녀가 음식을 찾고 있을 때. 자, 왜 음식을 찾고 있었을까요? 쓰레기통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찾고 있을 때 빵을 주었기 때문에 이 피터와 경쟁할 일에 대해서 캐니스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드디어 기차로 캐피톨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start preparing for the games.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죠. 특히 다른 구역에서 온 다른 조공인들과 함께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은 기차로 캐피톨에 도착하고 다른 구역에서 온 다른 조공인들과 함께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헝거 게임은 캐피톨에서 유명한 TV 쇼입니다. 자, 그리고 피터의 캐니스에 대한 오래된 짝사랑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게임에 불운한 연인으로서 자, 다시 관심을 받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둘은 헝거 게임의 TV쇼에 나와서 피터가 캐니스를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부터 이 둘은 이 헝거 게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마침내 74회 헝거 게임이 숲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숲속에서 조공인들은 자비 없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투는 TV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캐니스는 나무 위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자, 74회 헝거 게임이 숲에서 시작이 되고, 조공인들은 TV로 생중계되는 무자비한 전투에 참여를 하고, 캐니스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무에 숨는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게임이 시작된 지 며칠 후, 자, 거대한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캐니스가 의심하도록 만들게 되죠. 이러한 산불이 의도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게임이 시작된 지 며칠 후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산불에 대해서 캐니스는 의도성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캐니스가 있는 숲이죠. 이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화염과 연기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붙은 나무까지는 나무에서 갈라지고 그리고 이 캐니스의 발에 불꽃이 튀기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조공인들이 만든 모닥불이 아니에요. 즉 통제에서 벗어난 모닥불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불도 아니었다. 아까 맨 앞에 보면은 캐니스가 이 산불의 의도성을 의심하게 된 이유가 쭉 제시되고 있어요. 조공인들이 핀 모닥불도 아니고 우연한 화재도 아니었다. 자, 어떤 화염인가? 자, 이 캐니스에게 닥쳐오는 화염은 부자연스러운 높이를 가진다. 굉장히 바닥에서 불이 났다기보다는 위에서 내리 꽂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불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기계로 만든 게임워크들이 만든 것으로 표현되는 획일성. 불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모양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캐니스가 이 숲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없고요. 결투도 있지 않았대요. 캐피톨의 관객들은 분명히 지루해할 것이고 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 게임이 평상시에 비해서 지루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캐피톨의 관객들이 지루해하고 있다라고 이 캐니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즉 무언가가 일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게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게임 메이커의 동기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어떤 동기예요? 바로 불을 냈던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커리어 무리, 즉 무슨 무리냐면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다른 조공인들이 연합체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연합체 이름이 커리어예요. 자, 커리어 무리가 있었는데 자, 커리어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저기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불들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싸움을 안 하겠죠? 의도적으로 한 곳에 여기 참가자들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대로 모으고 있다. 즉 참가자들을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참가자들을 가운데로 모이게끔 일부러
게임 메이커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내용이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독창적인 수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떠했던, 내가 봤던, 하지만 아주 효과적이었다. 즉, 몇 분이 지나자 내 목과 코 속이 다 들어간다. 계속해서 숲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침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은 느끼기 시작을 하겠죠. 연기가 들어오니까. 마치 그들이 실제로 익어가는 것처럼, 즉 내 패들이 익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다.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변하게 됐고요. 한 번의 숨이 가슴을 통해서 타는 듯한 고통을 보낼 때까지 불편함은 고통으로 변했다. 즉 불이 난 상황에서 캣니스가 겪고 있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스로 캣니스는 바위 아래에 숨어들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즉 구토가 시작될 무렵 튀어나와 있는 바위 아래로 숨어들게 됐고요. 캣니스는 빈약한 저녁, 무언가를 먹었는데 되게 조금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 뱃속에 남아있던 모든 물들을 뱉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식량도 적고 물도 없었지만 연기를 들여 마셔서 속에 있는 걸 다 개어낸 상황을 묘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캣니스의 손과 무릎으로 엎드린 채. 자, 캣니스는 더 이상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토를 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불의 벽은 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영원히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작이 됐으면 끝이 나와야 되겠죠. 자, 게임 메이커들은 연료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관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때문에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관객들은 이 참여한 사람들의 싸움이라던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단순한 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자, 만약에 캣니스가 불 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캣니스는 커리어들을 만나는 걸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빙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구덩이를 멀리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만 빙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너무 빙 돌아가긴 하지만 첫 번째 불덩어리가 바위로 날아올 때 내 머리 위 60cm 위에 있는 이 바위 위로 올라올 때 빙 돌아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빙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바위 아래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공포로 충전된 채로 이 게임은 반전이 있었다. 즉 어쨌든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위 아래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자, 불은 단지 우리를 움직이게 했고요. 지금 관객은 정말로 재미를 볼 겁니다. 왜? 이제 드디어 조공인들이 가까이 붙어서 싸움을 하겠죠. 자, 내가 다음 소리 들었을 때 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펴볼 시간도 없이. 즉, 불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관객들은 이제 싸움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불구덩이가 날아온 소리 들리자 캣니스는 땅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불덩어리는 왼쪽에 있는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화염으로 삼켜버리면서 나무에 부딪혔고요. 자,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캣니스는 겨우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겨우 몸을 일으켜요. 즉 캣니스가 누워있는 쪽으로 불구덩이가 막 도착할 즈음에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뒤에 불기둥을 보내는 상황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내 뒤에 불기둥을 보낸다는 얘기는 뇌 뒤쪽에 원래 자기가 누워있던 곳이죠.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 동네가 다 불이 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미친 듯이 공격을 피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하지만 그거는 호버크래프트 드론 같은 거예요. 호버크래프트는 아니었습니다. 그 각도는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어디서 날아오는지 안 보이긴 하지만 호버크래프트에서 쏘는 건 아니었어요. 쏘기에는 각도가 충분히 크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캣니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숲 전체는 정교한 장치로 무장되어 있을 겁니다. 나무나 바위에 숨겨진. 즉 숲 전체가 하나의 무대, 인공적인 장소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엔가에 시원하고 티끌없는 방에서 이 케이크메이커들은 통제장치에 앉아 있을 거예요. 방아쇠를 손가락에 얹고, 그리고 한순간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방아쇠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거죠. 자, 필요한 거는 정확한 한 방이다. 즉, 이번에는 게임 메이커가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카메라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서 불구덩이로 공격하고 있을 거다라고 캔니스가 예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아무리 희미한 계획이더라도, 즉 내가 생각했었던 뭐에 대해서 연못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아무리 애매한 계획이더라도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지그재그로 뛰고 엎드렸다 펄쩍 뛸 때 불구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즉 바꿔 얘기하자면 나라들은 불덩어리를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엎드렸다 펄쩍 뛰었다는 동안에 캔니스의 연못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같은 거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막 눈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불구덩이를 피하기 바쁜데 그 전에 뭔가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 계획들은 의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것들은 사과 크기만 했지만 맞았을 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감각, 어떤 감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은 과하게 됩니다. 즉, 모함에 따라 생존에 대한 욕구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자, 정리하면 불덩어리의 크기는 고작 사과 하나 정도지만 맞을 때 그 위력은 엄청났고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며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없었고요. 자,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날 때 나는 행동하거나 죽어야 됩니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되겠죠. 자, 나의 근육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충분히 빠르지 못했대요. 이번엔 조금 늦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움직이는 게 맞나 판단할 시간 따윈 없었고요. 휙휙 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이 캔네스의 근육들, 즉 몸을 움직이려고 반응을 했지만 조금 늦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덩어리가 이 캔네스의 옆단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 오른쪽 장단지를 스쳤다, 즉 부상을 당하게 돼요. 바지에 붙은 불을 보자 캔니스는 거의 미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불덩어리가 내리꽂힌 곳은 캔니스 옆의 땅이었지만 그 전에 내 오른쪽 잔땅지를 스쳐요. 불꽃이 다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자, 바지에 불이 붙은 것을 보자 캔니스는 흥분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캔니스는 몸을 비비꼬고 손과 발로 기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뭐 하려고?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말이죠. 즉, 나는 몸을 비비꼬고 두 발과 두 손으로 뒤로 황급히 기어가며 공포를 떨치려고 마구 비명을 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마침내 충분한 이성을 찾았을 때 다리를 땅에 이리저리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가장 많이 붙은 것을 끄며 자, 하지만 이때 생각할 새도 없이 맨손으로 남은 천을 뜯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조금 이성을 찾은 다음에야 다리를 땅에 대고 이리저리 굴려서 불이 가장 많이 붙은 부분을 비벼 끕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맨손으로 남은 천을 뜯어내요. 불 붙은 걸 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나는 장단지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살이 물집과 함께 선명한 붉은색이었어요. 물집이 잡혀서 피가 거의 보였다라는 게 되겠죠? 나는 억지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면서 카메라가 나를 잡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야. 즉, 자기는 보이진 않지만 자기의 모습을 카메라가 클로즈업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장단지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살갗은 선명한 붉은색이고 온통 물집이 잡혀 있었다. 카메라가 내 얼굴을 잡고 있으라 확신하며 억지로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 이 상처의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도움을 원한다면 안 된다. 동정심은 나를 돕지 않는다. 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탄은 도움이 된다. 즉, 어떤 모습이에요? 캔니스는 이미 이 모습들이 이 캐피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되고요. 이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동정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다쳤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분, 후반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후에 게임 메이커들은 참가자들을 조종하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 규칙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왜? 더 많은 폭력을 이끌어내려고. 조금 더 이 현거 게임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이후 게임 메이커들은 더 많은 폭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게임 규칙과 환경을 변경하며 참가자들을 교묘히 조종한다. 자, 캐니스와 피타는 사랑한 척을 하게 됩니다. 관객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생존과 투쟁을 할 때. 즉, 생존을 위해 투쟁하던 캐니스와 피타는 시청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서로 사랑에 빠진 척을 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 미디어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들이 최후의 두 생존자가 되었을 때 게임 메이커들은 규칙 변경한 걸 처리하게 됩니다. 규칙이 그거죠. 같은 구역 출신이 살아남게 되면 둘 다 공동 우승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최후의 장면에서 규칙을 바꾸죠. 생존자는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꿔요. 자, 극적 결말을 위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도록 하려고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마지막 두 생존자가 되자 게임 메이커들은 극적인 결말을 위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도록 규칙 변경을 처리한다. 자, 이때 이러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캔니스는 독이 든 라이트락 열매를 피타와 먹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뭘 깨닫자? 그들이 자살하려는 것을 깨닫자 게임의 승자가 얻게 하려고, 즉 이 둘이 게임의 승자가 얻게 하려고, 즉 헝거 게임을 망치려고 자살하려는 걸 깨닫자 게임 메이커들은 캔니스와 피타 모두를 승자로 선언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이 게임 메이커들의 변덕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캔니스는 독이 든 라이트락 열매를 피타와 함께 삼키려고 하죠. 그들이 게임의 승자가 없도록 자살하려는 의도를 깨닫자 게임 메이커들은 캔니스와 피타를 둘 다 승자로 선언합니다. 왜? 이 캐피탈의 관객들은 어쨌든 우승자를 원합니다. 우승자가 있어야 게임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섭리를 피타와 캔니스는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들 둘 다 한 쌍의 영웅의 환영을 받지만 캔니스는 경고를 받게 돼요. 캐피탈이 그녀와 그녀의 반응에 대해 움직일 거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12구역으로 돌아가면 캔니스는 피타와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고요. 캐피탈과의 접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즉 살아남아서 12구역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피타와는 연인인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캐피톨과의 접전, 캐피톨이 경고를 했겠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